아들의 방문을 열어보니 아내가 주문한 택배 상자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 광경에 저는 결국 폭발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대체 아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듣기만 해도 따뜻해지는 온기라디오입니다. 저는 올해로 57, 제 아내는 55. 이제는 아이들도 다 출가하고 둘만의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평범한 부부입니다. 사실 요즘 제 삶은 그저 무난하기만 했습니다. 아침이면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점심에는 근처 공원 산책을 하고 저녁이면 아내와 함께 TV를 보는 그런 반복된 하루들 말이죠. 아이들 키울 때는 매일이 전쟁 같았는데 막상 고요가 찾아오니 가끔은 허전하기도 하더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현관을 지나가다가 눈을 의심할 만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현관 앞에 무려 5개의 택배 상자가 줄지어 서 있는 겁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이 넘도록이요. 저는 순간 깜짝 놀라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현관이야? 택배 창고야? 왜 이렇게 쌓아둔 거야? 아내는 순간 눈치를 살짝 보는 듯 하더니 필요해서 산 거니까 그냥 둬. 하고 얼버무리듯 말하더군요. 저는 그 말에 피식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뭐 그렇게 급한 건 아니었나 보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전 그저 한 번의 소소한 해프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애들도 다 나가고 집이 한산하니 아내가 요즘 쇼핑을 즐기는구나 그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사실 아내가 쇼핑할 때 즐거워 보이는 모습이 귀엽기도 했거든요. 요즘 쇼핑하는 게 재밌나 보네 하며 별다른 잔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뒤로 일이 점점 묘하게 흘러가기 시작했거든요. 그 후로 아내는 점점 더 쇼핑에 빠져드는 듯 보였습니다. 식탁에 앉아서는 스마트폰으로 이거저거 검색하고 소파에 누워서는 TV 홈쇼핑 채널을 틀어놓고 연신 주문 전화를 걸더군요. 하루가 멀다 하고 택배가 도착하는 건 기본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무려 5개 이상의 상자가 한꺼번에 배달 오기도 했습니다. 요즘 쇼핑하는 게 그렇게 재밌어? 제가 웃으며 물으면 아내는 어린아이처럼 활짝 웃었습니다. 활짝 웃는 모습에 그냥 넘어갔지만 속에선 화가 점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점점 커졌습니다. 현관은 물론이고 아들이 쓰던 끝방까지 택배 상자로 가득 차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어느 날 방문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몇 개야? 20개는 넘는 것 같은데? 순간 저도 모르게 짜증 섞인 말이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쇼핑이 아니라 뭔가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싶었던 거죠.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참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왜 산 거야? 이건 꼭 필요한 거야? 이거 비슷한 거 집에 있지 않아? 저의 핀잔 섞인 질문이 이어지자 아내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어쩔 때는 위축된 듯 대답을 얼버무리기도 하고 어쩔 때는 오히려 발끈하며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쇼핑이 멈추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택배 상자는 계속 늘어났고 결국 저의 불안과 짜증은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집을 비운 저녁. 저는 더 이상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현관에 쌓인 택배 상자들을 하나씩 뜯어보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뭐 대단한 게 나오겠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상자를 열자 낯선 브랜드의 운동화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상자에서도 운동화가 나오더군요. 세 번째 상자를 열었을 땐 정말로 기가 막혔습니다. 똑같은 디자인의 옷이 무려 3벌이나 들어있었던 겁니다. 저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 왜 똑같은 걸 3개나 사는 거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제 목소리가 방 안에 메아리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참다 못한 분노가 폭발해버렸습니다. 이건 그냥 쇼핑 중독이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사는 거야? 그날 늦게 집에 돌아온 아내는 제 표정만 봐도 상황을 눈치챘는지 순간 얼버무리려 했습니다. 아, 그거 필요해서 산 거야. 그냥 넘어가. 하지만 이미 저는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필요해서? 똑같은 옷을 3벌이나 필요하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제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결국 아내도 더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이내 차갑게 눈빛을 바꾸더니 말했습니다. 나 쇼핑 중독 아니야. 나 재테크하고 있는 거라고 했잖아. 그 순간 저는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재테크? 이게 재테크라고? 매일 쇼핑만 주구장창 하는 게 무슨 재테크야? 그냥 중독이지. 그러자 아내가 마침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리셀. 리셀이라는 재테크라고.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자꾸 간섭만 해? 저는 그때 처음으로 리셀이라는 단어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리셀? 그게 도대체 뭔데? 아내의 말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리셀?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단어였거든요. 리셀이 뭐야? 그냥 되팔기 아니야? 제가 눈살을 찌푸리며 묻자 아내는 숨을 고르더니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되팔기 맞아. 근데 아무거나 막 되파는 게 아니야. 한정판이나 희소성이 있는 상품을 미리 사두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 원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더 비싼 값에 되파는 거야.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그게 돈이 돼. 그냥 헛수고 아니야? 아내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몰라서 하는 소리야. 이미 명품 가방이나 한정판 운동화 레고 같은 건 가격이 2배, 3배로 오르는 경우가 많아. 처음엔 나도 재미 삼아 몇 개 사봤는데 생각보다 차익이 크더라고. 그래서 공부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야.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집안을 가득 메운 택배 상자들이 그제야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단순한 충동 구매가 아니라 일종의 투자였던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많이 사면 위험한 거 아냐?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내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나도 불안했어. 그런데 점점 경험이 쌓이니까 눈이 트이더라고. 지금은 수요 있는 상품만 골라서 사. 헛돈 쓰는 게 아니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제가 괜히 잔소리와 핀잔으로만 몰아붙였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과연 이게 진짜 돈이 되는 걸까? 하는 의심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어떻게 리셀을 알게 되었는지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집을 떠난 뒤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자 허전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리셀 이야기를 접했고, 처음엔 반신반의하며 작은 금액으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한두 개만 사서 시도했어. 그런데 진짜로 차익이 생기더라니까. 그때부터 욕심이 아니라 자신감이 생긴 거야. 아내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택배 상자들이 단순한 쇼핑 흔적이 아니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벌고 있는 거야?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아내는 조금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적게는 150만 원 정도고 많을 땐 그 이상도 벌 때도 많아. 그 순간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오해하고 화낸 것이 미안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집 재무 담당은 이제 아내네 하는 생각에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도와줄게. 상자도 내가 깔끔하게 정리해 놓을 테니까 당신은 마음 놓고 해.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도착하는 택배를 종류별로 분류하고 방 안을 정리하는 보조 매니저 역할을 자처하게 됐습니다. 덕분에 집은 더 이상 어지럽지 않았고 아내의 표정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부부 사이에 다시 웃음이 늘었습니다. 이제는 택배 벨소리가 울리면 짜증 대신 농담을 건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대박 상품이 도착했을까? 아이들이 떠난 뒤 한적하고 심심했던 우리 부부의 일상은 그렇게 뜻밖의 리셀 재테크 덕분에 다시 활기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삼 느낍니다.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는 순간 부부의 삶은 또 다른 재미와 행복을 만들어낸다는 걸 말입니다. 오늘은 쇼핑 중독인 줄 알았던 아내가 리셀의 고수였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쇼핑 중독이라 생각했던 택배 상자들. 그 속엔 아내의 새로운 도전과 재테크의 비밀이 담겨 있었죠. 의심과 다툼 끝에 결국 부부는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곁에 있는 사람을 오해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알고 보면 그 속엔 뜻밖의 희망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따뜻해지는 온기라디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더욱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